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 중에 가장 흔한 병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그 주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란 어떤 그 힘줄이냐면은 겉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깨 겉에서 보이는 근육은 우리가 이제 삼각근이라고 하고, 삼각근 그 안쪽에 어깨를 움직이는, 뭐 들고 내리고 돌리는 그런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앞쪽부터 해서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소원근 이렇게 네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모델 사진인데, 좌측에 있는 그림 앞쪽에 있는 것이 견갑하건이 되겠고, 그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극상건이 되겠고요. 우측에서는 어깨 이제 뒤쪽에서 보이는 건데, 이 위에 정상에 있는 것이 극상건이 되겠고, 그 뒤쪽에 극하건, 아래쪽에 소원근이 이렇게 놓이는 힘줄의 그 그룹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무릎에 이제 연골 손상이 오고 관절염이 오고, 척추에도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 오듯이 어깨도 이제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이렇게 충돌이 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힘줄이 쉽게 파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모식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을 많이 쓰게 되면은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걸리고 충돌이 되면서 염증이 오고 부분 파열이 오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파열이 되는 그런 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상은 이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증상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파열된 손상된 힘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깨 앞쪽이 될 수도 있고, 옆쪽이 될 수도 있고, 뒤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파열된 힘줄 부위에 통증이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이제 통증은 팔을 이렇게 들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이게 뻗어서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통증이 있게 되겠고, 물건을 들어서 이게 선반에 올리거나 내릴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내릴 때, 이때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해지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염증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밤에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자꾸 잠을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겠죠. 또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은 아픈 어깨로는 잠을 못 자게 되는 이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다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년 이후에, 50대 이후에 중년층이나 노년층에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 질환이 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회전근개 파열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선천적으로 관절이 유연한 분들은 회전근개 파열이 잘 올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유연하다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유연한 게 아니고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쉽게 덜렁거린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어깨 관절 안에서 뼈와 뼈가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힘줄도 당연히 손상이 오고 파열이 될 수가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쭉 그 회전근개 파열이 정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동영상을 제가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정상의 회전근개가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 빈 공간이 있고, 아래쪽에는 뼈가 되겠고, 위쪽에 보이는 부위가 이제 힘줄이 되겠는데, 이 동영상에서는 충돌이 있거나 뭐 달아있는 흔적이 아예 없죠. 아주 깨끗한 정상적인 회전근개가 되겠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어깨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긴다면은, 그게 염증이 진행이 된다면 힘줄이 파열이 올 텐데, 처음부터 이게 완전히 파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부분적인 파열이 되면서 병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파열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안 되고 방치가 되게 되면은 완전 파열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심줄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아래쪽에 있는 뼈가 관절이 보이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만약 이런 경우에서도 적절하게 이제 치료가 안 되고 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심줄은 점점점 얇아지고 우리 고무줄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 탄력도 있고 삭고 이게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힘줄도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얇아져 있고 안으로 딸려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수술한 기구를 이용해서 꼭 이렇게 당겨야만 딸려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힘줄은 아예 그냥 누렇게 변성이 되고 지방이 침착이 되면서 다 차가워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봉합도 불가능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뭐 이제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병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심줄의 파열은 정상에서 파열이 되면 점점 나쁜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깨에 이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고 그게 이제 심줄의 파열로 진행이 된다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시기에 맞게 올바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치료 원칙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분적인 파열이라면은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일단 우선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힘줄이 완전히 파열이 되어 있다. 그럼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완전히 파열된 힘줄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수술의 내용과 범위만 커질 뿐이지 결과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염증이 있거나 부분적인 파열이 있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주로 이제 염증과 통증 치료에 동반해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근력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염증과 통증 치료는 주로 이제 주사 치료를 이용을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식 치료를 이용해서 요즘엔 많이 치료를 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동반돼서 이런 고무줄로 되어 있는 밴드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회전근개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하거나 치료받는 분들이라면은 수술을 어느 경우에 해야 되는가는 경우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이 완전 파열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꼭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부분적인 파열이라서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통증과 염증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뭘 의미하냐면은 부분적인 파열이 계속 완전 파열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두면 완전 파열로 진행이 되고 병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전근개에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끊어진 힘줄과 뼈를 원래 부착 부위의 뼈를 봉합을 해주는 그런 수술법이 되는데 여러분도 뭐 이제 이해는 가시겠지만 힘줄과 직접 뼈를 이렇게 봉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뼈에다 우리가 이제 실이 달린 앵커를 받고 앵커에 달린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봉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들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봉합법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단일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단일 봉합술은 뭐냐면은 가장자리에 한쪽에만 이제 우리가 나사를 받고 거기에 달려 있는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줄과 뼈에 부착되는 부착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조직과 뼈가 이게 봉합이 되면 서로 이게 좀 유착이 돼서 재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 하나만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뛰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좀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은 수술법이 되겠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이중 봉합술이나 아니면 우측에 있는 이중 교량형 봉합술을 시행하는데 요즘에는 이중 교량형 봉합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법이 되겠는데 힘줄이 파열된 안쪽에도 나사를 받고
안쪽에 실을 고정을 해서 그 같은 실을 가장자리에 다시 한번 고정을 해서 실을 이용해서 심줄을 뼈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수술법이 돼서 비교적 접촉면이 좀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즉 이제 재파열률이 한 30%가 된다는 것인데 뭐 이제 아주 이제 그 사망률이 높은 암이나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성공률이 70%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관절 질환인데 관절 그 질환에 대한 성공률이 70%밖에 안 된다면 실패율이 30%라면 사실 실패율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설령 이중 교량형 봉합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이 놓여져 있지 않는 이 가장자리는 심줄과 그 뼈가 이게 접촉이 안 돼 있고 이게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붙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가 이제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이제 한 20년 이상 해오면서 저도 이제 이런 테크닉을 하면서 실패율이 한 30% 정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30%에 대한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그 노력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저희는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그 이중 교량형 그 봉합술에 직접 그 심줄하고 뼈를 바늘을 이용해서 꼬매주는 봉합해주는 그 골관통형 봉합술을 접목시키는 수술법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됐고요. 저희가 시행하는 이 수술법은 원래 상태에 가깝게 그 봉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파열률이 아주 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5%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저희 그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사실 30%의 실패율하고 5% 미만의 실패율하고는 아주 큰 차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중 교량형 봉합술에 골관통형 봉합술을 한 수술의 그 모식도가 되는데 좌측에 있는 것이 이중 교량형 봉합술만을 시행한 것이라면 우측에 있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골관통형 봉합술을 시행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틈새에 꼼꼼하게 꼬매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합술의 그 결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수술한 동영상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 완전히 파열이 된 심줄 상태고 오른쪽은 이중 교량형 봉합술에 추가해서 골관통형 봉합술을 시행을 해서 봉합이 잘 된 실제 수술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중 교량형 그 봉합술에 골관통형 봉합술을 접목시킨 수술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회전근개 봉합술은 수술을 받는 환자분이나 수술을 하는 의사분이나 사실 좀 부담이 가는 수술입니다. 그 이유는 실패율이 적지가 않기 때문인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중 교량형 봉합술에 골관통형 봉합술을 접목한 저희 수술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